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데이터로 발전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물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스탠퍼드에서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에 계속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링크드인에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친구 추천하는 이런 부서의 테크 리드로 계속 역임을 한 후에 이제 워낙 지금 중요해지는 이 라스트 마일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쪽에 이제 더 재밌는 데이터 그리고 더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처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실장 헤드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지금은 더 이제 역할을 확대해서 본부장으로 이제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릉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릉에서 이제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고 가끔은 이제 왜 주문 앱은 없느냐 뭐 이런 걸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꼭 배달 음식 뭐 이런 부분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음식 배달, 특히 이제 실시간 배송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부릉 트럭 쪽 관련해 가지고서도 이제 사륜 배송, 특히 당일 배송 쪽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 IT 필요한 IT 솔루션들, 운송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문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도 제공하고 있고 또 부릉 프렌즈라는 명명 아래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죠, 흔히들 말하는 여러 많은 일반인 사용자들이 직접 배송을 하시면서 돈으로도 이제 수입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앞에서 이제 지금 라스트 마일의 물류 변화, 물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제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재탕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제 물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이제 흔히들 요즘에 이제 신유통 시대의 물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물류라는 산업이 기원전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쌓을 때부터 물건을 그 큰 돌을 나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물류이거든요. 물류라는 산업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고 과거에는 이 물류라는 산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규모를 이루느냐 과거에 이제 대항해 시대 이런 때에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선박을 가지고 어떻게 먼 곳에 있는 물건들을 실어 나르느냐 무역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규모와 운송 수단 그리고 그런 운영들을 어떻게 할 것이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요. 최근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신육 시대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이제 사회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실 때 이미 개인화가 되고 원하는 온디맨드를 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졌다시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물류에 대해서도 이미 배달 음식을 너무나도 친숙하게 시켜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주문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받아보시는 경험이 이미 체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부분의 배송도 결국에 이런 새로운 그런 일종의 경험으로서 소비자들이 개인화 그리고 특화를 원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데이터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이제 발맞춰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하면은 여기 A부터 B까지 이제 운송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냥 혹은 음식 배달도 A부터 B까지 어느 음식점부터 어느 집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면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업 물류 특히 더 큰 물류가 라스트 마일까지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뭐 창고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주문 관리 시스템부터 해서 운송 관리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기사분들 라이더분들이라고 하죠. 라이더분들이 다 이제 앱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사 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문하시면 이제 주문 앱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실제 곳곳에 이제 필요한 창고라든가 이런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지금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결국에 어떻게 저희가 이제 운송을 했고, 혹은 저희의 고객분들이 운송을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수행되었고, 이것들이 전보다 나아졌는지, 고객들 입장에서도 고객 만족을 전보다 다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그 피드백에 의해서 발전을 함으로써 이 물류, 특히 라스트 마일 물류 전체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이제 주로 고객들은 이제 물건을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 음식점 같으면 결국에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일반 그 화물 같은 경우는 그런 물류를 이제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소비자까지 전달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사실 고객의 메인 업은 사실 물류가 아니시거든요. 고객의 메인 업은 그 특정 브랜드로 이제 생산을 하시는 쪽인데, 생산을 하시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고 그 고객들을 관리하시는 부분인데, 이 물류와 특히 또 IT, 디지털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최대한 채워드리고 고객 본질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흔히들 이제 많이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그 BPO라고 해서 이제 토털 로지스틱스 BPO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신유통 시대에 저희가 흔히들 물류 플랫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물류 플랫폼이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가 굉장히 큰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고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창고 시설은 미리 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물류 플랫폼에 라이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에서 그런 물류를 운송하시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해 주시며, 또 창고는 어떤 분들이 결국에 그 창고를 제공해 주시고, 또 고객 화주사분들 어떤 분들이 생산해서 이 물류에 맡기시는지, 또 어떤 고객들이 이 물류를 소비하시는지, 이런 모든 참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 물류 플랫폼 안에서, 저희 물류 에코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역할의 이제 참여자들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배송 물품도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음식 배달 이런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제 기업 이름이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 올리브영 같이 저희가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올리브영의 이제 오늘드림 같은 그런 이제 화장품 배송부터,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비대면 배송으로 이제 많이 광고되고 있는 이제 KT에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시면 바로 주문 접수가 돼서 1시간 혹은 특정 시간 내에 이제 배송이 되는 그런 서비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요. 이제 저희 고객으로 계시는, 참여자로 계시는 이런 라이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흔히 이제 뭐 라이더 분들 혹은 이제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고정 시간에 이제 출근을 하시고 퇴근을 하시고 고정 시간 동안 업무를 하시는 그런 좀 고정 인력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하루 내에 이제 업무를 하시는 그런 근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에 이제 근무하시는 그 횟수도 이제 원하시는 만큼 그 본인의 이제 업무 패턴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 패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 배송분들 크라우드소싱 부분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업무의 스킬 레벨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또 운송수단도 굉장히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해서 이제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다양한 배송 물품마다 이제 조건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퀄리티 보장 부분이 다를 거고요. 또 다양한 이제 업무 패턴이나 운송 수단을 보유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라스트 마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이런 다수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만족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노력 중에 일환으로 몇 가지들을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에 계시는데요.
이제 그 참여자들 중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그 배송 라스트 마일 물품을 받아보시는 그런 배송 고객분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배송 고객의 이제 생산자분들, 즉 사장님들이 이제 저희의 서비스를 플랫폼을 활용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전시켜 드릴지, 또 저희에게 가장 또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들이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배송을 직접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더 분들이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또 더 발전된 시스템을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내부 고객이죠. 결국에 저희가 이 물류 시스템 에코시스템을 이제 활용하고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 운영 효율화, 즉 다른 모든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 효율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품질을 제공하고 스케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운영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송 고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일부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배달 알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 빅데이터로 과거에 어떤 음식점에서 이제 어떤 지역까지 이제 배송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저희는 이제 최근에 ISMS 인증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준수하면서 이제 개인의 정보가 아닌 그런 그냥 지역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이동 경로나 이런 시간적인 데이터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죠,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송이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간까지 배송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통해서 이제 실제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채널에서는 이제 고객들에게 직접 그 배송 시간, 결국에 ETA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알려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상점주 분들께도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 주문이 들어온 거는 지금 이제 배송 신청을 누르시면 언제쯤 배달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포스에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봤을 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알림을 통해서 나갔던 알림톡을 통해서 나갔던 부분이고요. 이제 정확도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정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흔히 이제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보통 여기서 신청하면은 보통 한 20분 걸립니다, 30분 걸립니다, 이런 고정 시간으로 이제 넣었을 때에 대한 정확도고요. 저희가 이제 가운데 이제 알림이 A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AI, 즉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했을 때 실제 5분 내, 10분 내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다. 이제 실제 고정 시간, 즉 관념적으로 했던 그런 고정 시간 대비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특히 정확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배송을 받아보시는 고객분들께 만족도를 이제 조사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부터 5 스케일에서 당연히 4, 5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이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그분들 도와드리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장님 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사장님들이 여러 이제 배송 업무를 하시는데 추후에 이제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사장님 사이트라는 부분이 오픈돼 있고요. 이 사장님들은 이 사장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기간에 대해서 이제 배송비 지출이라든가 또 배송 트렌드, 그리고 지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정 지역으로 해가지고 배송 실제 주문 배송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제 사장님들의 이제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배송되고 있고 잘 주문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배송 데이터, 특히 이런 배송 데이터의 통계적인 부분을 더 활용해서 이제 최적화해서 소위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저희가 깃발 추천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꼭 거기에 해당하는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주문 고객의 이제 배송 분포를 보고 어느 쪽에 마케팅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장님 사이트에서 바로 깃발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메뉴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발전시키는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참고로 이제 브롱프렌즈라고 하는 그런 일반인 배송을 통해서 실제로 배송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정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 그 배송을 하는, 즉 이동뿐만 아니라 이동 외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익숙하신 베테랑 라이더 분들은 1시간에 뭐 대여섯 개를 되게 쉽게 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1시간에 2개를 미처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오더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가는 게 맞는지, 또 최적으로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일반인 분들이나 혹은 초보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라이더업에 계속 종사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제 가장 좀 간단하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라이더분들의 이제 GPS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이제 아파트 동 뭐 이런 쪽에 이제 혹은 특정 건물에 대해서 이제 주차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특정 지역에 주차 위치를 어디다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출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저 같은 초보들에게는 어디에 보통 되는 게 주차 위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건물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이제 목적지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은 흔히들 이제 전투콜이라고, 소위 전투콜이라고 불리는 이런 시스템이 이 지금 배송 업계의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초보는 이 수많은 오더 중에 어떤 오더를 제가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여러 경쟁도 있고, 실제로 그 안전상의 문제도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더들이 있는데 빨리 이제 잡아가야 이제 이 라이더분들이 수입을 많이 벌어 가시는데, 이거를 이제 수행 중에도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 배차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추천 배차를 쓰시고 싶은 라이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턴온 하시면 저희가 바로, 만약에 그 기사분이 라이더 분이 지금 주어진 오더에서 최적의 기사님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이제 배송을, 그 주문을 꽂아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과거에 어떤 배송을 어떤 기사님이 가셨는지, 또 과거의 이동 경로는 어땠는지, 또 시간적인 데이터는 어땠는지, 이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 즉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 이제 어떤 특정한 주어진 오더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이 여러 명의 이제 후보 기사님들 중에 최적의 기사님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사님이 이 추천 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싶다 하시면은 기존처럼 전투콜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선택된 최적의 기사님이 추천 배차를 사용하시고 싶다 해서 이제 ON을 하시면 바로 이제 자동으로 그 주문이 이제 그 기사님께 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저희 내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또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뭐 가장 좀 그래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 예측과 이제 필요 라이더 수 예측인데요. 이 라스트 마일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특히 코로나 비대면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부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날씨,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별로 이제 요일별 패턴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보이시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실제 일별 주문수 부분이고, 이제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예측한, 수요 예측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유사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 예측이 가능하면 이제 저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결국에 저희 이제 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높은 품질의 특정 수준 이상의 품질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은 주문량에 맞춰서 적절한 이제 기사님의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면 이제 저희가 어느 시점에 혹은 뭐 다음 날 또는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저희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라이더 분들은 몇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 외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적용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꾸준히 타진해보고 있고 또 더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라스트 마일이 점점 고객 지향형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시대가 이제 발전하고 지금 또 언택트 시대가 옴으로써 더욱 더 배송에 이제 요구하는 수준은 다양해지고 또 스케일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배송 고객 또 복잡한 요구의 이제 그런 배송 고객 상황에 의한 맞춤 서비스 또 마찬가지로 고객이 이런 다양한 니즈들을 원하니까 사장님들도 당연히 다양한 니즈들을 다양한 요건들을 필요로 하시겠죠. 그런 다양한 사장님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 서비스. 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라이더 분들도 이제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이제 새로 오신 초보 분들도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의 이제 산업 구조가 어떤 업을 특정으로 이제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또 복잡하게 또 프래그먼트 돼가지고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무 패턴을 가진 이런 라이더 분들을 이제 다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런 복잡한 운영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고객의 니즈 이런 것들을 또 스케일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데 이런 복잡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그런 서비스들을 바로 이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이제 더 나아가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